항공기란 공중을 날 수 있는 사람이 탑승하는 모든 비행체를 가리키는데요. 우리에겐 때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짜릿한 경험을 안겨주는 여가수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달리는 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도도 무척 높아져 전 세계적으로 항공 안전에 대해 대처하는 중이죠. 항공사고는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불러오며 항공산업 전반과 범국가적 손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항공업계의 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고는 이러한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기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공안전은 국가가 필히 담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안전한 탈 것을 넘어서서 눈부신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 항공산업은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하늘길을 제시한 거죠. 미래의 항공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만은 아닐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는데요. 최근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ESG 시대의 도래 등 사회적 격변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등장 등 항공산업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적 항공안전 체계 구축은 물론 미래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은 도심의 하늘길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인증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선도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안전기술원인데요. 항공안전기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항공안전기술연구원의 이로운 고민과 열정이 넘실대는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 및 낙후된 항공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을 만들겠다는 배경으로 탄생됐습니다.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죠. 2013년 항공안전기술센터로 처음 문을 열었고 2014년 공식 출범했는데요. 그 후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인증, 연구와 미래항공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중입니다. 항공안전을 위한 인증, 시험, 연구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 기반 마련, 그리고 국제기준 충족 위에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드론의 안전한 운항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과 산업체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을 수행 중이며 미래 도심 항공교통의 수단이 될 UAM의 실용화와 안전 증진을 위해 인증체계 구축과 실증을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공안전 전문기관입니다. 항공기 인증을 위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4월 말에 저희 기존의 생산 승인 소지자이던 업체에서 이번에 팔레티에 이어서 기술표준법 형식 승인을 지금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스펙이 되겠는데요. 항공기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행 안전성에 대해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처분을 수행하는 업무죠. 만약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그 무게가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시험을 하기 전에 시험을 각 방향별 하중을 모사해가지고 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모서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날카롭게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시험에서 식별돼서 다행이었다.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좀 신청자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리고 안전에 유의한 채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행 안전시설 성능에 대해
국내외 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고 항공 보안 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성능을 인증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비행, 항공기의 안전은 목숨과도 직결되기에 신중해지죠. 특히 항공기, 보안 장비, 시설 관련된 항공 분야의 가장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항공기 또는 그런 항공 제품의 설계, 제작, 그리고 운용 이 모든 단계가 국가가 정한 어떤 안전 요건,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단순하게 그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엔드 아이템을 보고 확인하는 검사 업무뿐만 아니고 그러한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수행된 설계, 해석, 시험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항공기 안전 인증 체계 발전을 위해 항공 인증 전문 교육도 시행하며 약 1000여 명의 교육자를 배출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연구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곳곳에도 숨어 있죠. 고압 전성기를 지상에서 이제 거치를 하고 차량 위에 그거를 탑재한 상태에서 이제 100km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전선 절단기가 잘려나가는 순간에 잘려나가는 위치에 이제 사람이 위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시험 이후에는 거기에 펜스를 치고 안전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그런 시험의 위험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를 책임지는 항공안전기술원. 큰 항공기뿐 아니라 경량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도 인증합니다. 경량 항공기는 총 5종으로 동력 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 경량 헬리콥터, 조종형 비행기, 체중 이동형 비행기가 있는데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경량 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 600kg 이하, 수상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650kg 이하가 경량 항공기가 되고 경량 항공기가 최초로 제작이 되었거나 해외에서 국내 기준을 부합하는 항공기가 도입되었을 때 초도 인증, 그다음에 초도 인증이 끝나고 나서 매년마다 정기 인증, 그다음에 경량 항공기에 대해서 성능 개량이나 이런 개조 또는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시 인증,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재인증을 받는 구조로 총 4가지의 인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하는 날인데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동력 비행장치로서 기구류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람과 작은 장치가 전부인 만큼 연구원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사진까지 찍는데요. 저희가 검사 하나하나 찍은 사진 자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포착하곤 한답니다. 불량품이 나올 때도 있고 실제 제작된 것과 조금 다르게 수선을 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오롯이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체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패러글라이더라는 기체예요. 그래서 무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영리 이용에 한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게 지금 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인증 패러글라이더는 유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능력을 가망이라고 하는데 그 가망성을 확인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차이가 납니다. 패러글라이더는 손님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하네스 연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비상 낙하산 상태까지 확인하며 비상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시작과 끝을 봐야 하는 업무이기에 책임감 가득하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끊어지면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기서 받는 하중이 다른 산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중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데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산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체가 나가서 체험객을 태웠을 때 그 체험객이 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안전은 사실 어느 하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에는 복합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항, 정비, 관제, 기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안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항공 안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을 연구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적 분석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제공된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향후 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포공항에 구축된 데이터 분석 센터에 대한 출입 보안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망을 통해 유관기관과 정보 교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과 미래를 책임졌던 항공안전기술원.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난 4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 활동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유일한 항공안전기관으로 성장시킨 임직원들의 수상은 물론 항공산업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응원의 말도 전해주었는데요.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도 선보이며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난 10년의 발자취와 성과를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술원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제 미래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어찌 보면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항공산업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할 거고요. 안전한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개를 맞이한 항공산업. 항공안전기술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유망 산업에 해당하는 무인 항공기, 즉 드론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드론 교통관리 체계 개발 및 연구 활동,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 드론 창업 지원 센터도 오픈. 기체에 대해 생산부터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드론 전용 시험장까지 운영하며 미래 항공산업에 대해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이제 국가에서 시키기 시작했는데 8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배송, 뭐 물류 배송, 감시, 수색, 뭐 촬영, 드론쇼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제가 앞서 이제 언급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술 고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도화가 됐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분야에도 드론이 나중에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기술이 눈앞 현실로 다가올 전망인데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KUM 로드맵의 추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새로운 정책 및 연구 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서 민간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를 발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기술원에서는 해당 민간 협의체의 간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마련 지원 및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인증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혁신, UAM. 익숙하지 않은 만큼 다가올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형상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UAM 적용할 형상에 대해서는 수직이착륙. 바로 착륙장 의견인데요. 리프트 앵크리지도 있고 파워 리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승객들을 착륙시켜야 되는 그러한 그 모델, 여의도 중간이라든가 이런 송파 쪽에 어떤 긴급 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강 그 수변 지역의 주변 지역을 활용해서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 비상 착륙대 지금 염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서울형 도심 항공 교통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통 체증 없는 하늘길이 열리지만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감은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대중화된 교통수단으로서 도심 내에 혼잡한 지역이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승객이 탑승하기 편리한 도심 지역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가까운 고도의 도심 속을 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렇게 도심 속을 비행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나 치명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체계와 운항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UAM과 드론이 바꾸는 새롭고 안전한 일상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러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4일간 2023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개최된 건데요. 해외 인사 초청을 통해 드론 기업 팸투어와 드론 교통, 또 드론 레저 스포츠까지 선보였는데요. 드론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드론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드론 배달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만든 드론이 미래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활성화를 위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드론 사업과 미래 항공산업을 소개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일상 속에 국내 드론 기술력을 체감하고 드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민간 드론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실증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드론에 특화된 실증을 하기 위한 도시의 모델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또한 UAM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부터 이제 중소기업까지 UAM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관들 또한 참여해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각계각층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두되면서 배송, 방제 등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개척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도로교통을 넘어서 하늘을 이용해
도시간을 움직이는 이동수단인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전시된 기체가 바로 파부 기체입니다. 이 파부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탑승해서 60분 이상 비행을 하고 여기에 그 조종수가 필요 없이 버튼 하나만 눌러서 스스로 비행하고 이착륙하는 그러한 향후의 차세대 도심교통 운반 수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2세대 기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기체는 더 비행 시간도 길고 더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에 한 1, 2년 정도를 계속 실증 비행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UAM의 상용화, 거기에 저희가 제일 먼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도시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 드론 실증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란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 드론 배송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사업입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도시들은 드론이 이뤄낼 미래 도시를 구상하는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바다를 품은 특성을 살려 해상 구조 물품 운반을 드론으로 활용할 예정이죠. 테스트 비행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시가 수평적으로 2차원적으로 관리되어졌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3차원적인 도시 관리가 된다. 모든 도시의 문제를 드론으로서 관리되어지고 또 그 드론이 수집한 그 데이터를 AI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그 공공의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고요. 드론 실증 도시가 구축된다면 도심 내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에서도 드론이 쓰여질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대가 큰 만큼 걱정거리 또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안전 문제죠. 드론도 한 150m 고도에서 날아다니고 또 UAM 같은 경우도 300에서 600m 고도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앞서 헬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수용성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길을 활용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K드론 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죠. 앞으로 드론의 쓰임은 무궁무진할 텐데요. 드론 산업은 글로벌 항공산업 전체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전망하고 있죠. 실제 스포츠만큼 뜨거운 드론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박람회에서는 드론 축구 세계대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리틀러시가 먼저 공격을 하고 스카이윈스 먼저 공격은 리틀러시가 공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고요. 그리고 드론의 조작법을 압니다. 그리고 서로 팀워크, 5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드론 축구가 재미있습니다. 외국 팀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배워서 본인들도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려고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 세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골문을 향한 드론의 치열한 접전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 운동장을 달리던 기존 축구를 벗어나 손동작 하나로 박진감 있는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것. 바로 드론이 바꿔놓은 일상이 되죠. 지켜보는 관객들 또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생소한 드론 축구 대회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일반 축구랑 거의 박진감은 비슷한 것 같고
저렇게 애들이 집중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파이팅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아들분인가요? 네네. 이겼어요, 졌어요? 지금까지는 이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그마한 동체를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구조 활동이랄지 딜리버리라고 하든지 운송 수단이 됐든 되게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될 거라서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드론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드론 산업에 주목한 만큼 드론을 활용한 아이디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수많은 드론이 하늘을 뒤덮는 장면은 이제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된 건데요. 이 가운데 드론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앞당기는 항공안전기술원. 앞으로 걸어갈 미래 항공산업 발자취와 국민들의 하늘미 항공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저희 제작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들이 이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태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항공 안전에 대한 책무가 또는 의무가 굉장히 막중해졌습니다.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인적 수준이라든지 또 양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만 국민의 안전한 항공 안전기를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전한 항공의 신뢰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유일 항공안전 전문기관 항공안전기술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찬 노력으로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I want to get higher.